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6월 18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조상훈 기자는 축구 전문 기자인데 말이죠. 월드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 말고도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전반 41분 지났는데 현재 0대 0이고요. 골 점유율이라고 하나요? 예. 5대 5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관심은 있습니다. 예.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은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 청문 요구서는 예. 경기 결과 보고 냅니다. 예. 걷어냈군요, 우리 선수들이. 예. 자,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특별 취재팀의 검증 결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그러면서 사회부총리 내정자 아닙니까? 예. 김명수 부총리 후보자. 이 사람이요, 2012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학연구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문직적 특성의 교원 보수 체계 반영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인식 연구.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은 김명수 내정자가 제1저자, 예. 제자 최모 씨가 제2저자로 되어 있는데 이 논문은 2년 전인 2010년에 김명수 내정자 제자인 최모 씨의 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요. 교원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술 연구비로 500만 원을 받습니다. 자, 이 500만 원 누구한테 갔을까요? 예. 학술 연구비는 논문에 등재된 교수에게 지급된다라고 밝혔으니 당연히 김명수 내정자 본인 노력도 없이 예. 이 돈 챙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가능한데요. 제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학술 연구비를 그렇다면 나눠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제자 논문을 요약해서 자신의 명의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연구도 하지 않았으면서 학술 연구비까지 받아 챙겼다면 이건 도덕적으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김명수 내정자는 초등학교 단위 학교 운영비 배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같은 학술지 2011년 후에 제자 이모 씨와 공동 저자로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 역시 이모 씨의 2010년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건데요. 김명수 내정자는 이 논문으로 학술 연구비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챙긴 거죠. 지금까지 확인된 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명수 내정자는 학술 지원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계속 얘기가 되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본인은 연구한 것이 없으면서 이렇게 돈을 챙겼다니 네. 놀랍습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컵라면 먹은 교육부 장관이나 예. 이런 내정자나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명수 내정자는 그동안 전교조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부어왔던 우파 교육학자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교조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제자 논문 적당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 돈벌이를 했다. 이런 사람이 사회부총리를 한다. 특히 교육부 장관을 한다. 이 도덕적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가당치 않은 지식절도범 교육장관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예.
자, 이 사설을 보게 되면은 문제의 논문을 학술지에 실 무렵에는 송자 전 연세대 총장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표절 의혹 때문에 교육장관 자리에서 탈락했다. 예. 앞서 소개했던 그 논문 말고도 또 다른 논란이 됐던 논문들이 있었죠? 예. 그 논문을 만든 시기가 바로 이 표절 의혹 때문에 교육장관 자리에서 탈락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시점이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표절이 얼마나 중대한 하자인지를 절감했을 무렵인데 근데 그 당시에 버젓이 감행했다는 거죠. 게다가 교육계의 수장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나섰으니 욕심인지 무지인지 알 길이 없다. 김병준 교육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당시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변인은 이번 표절 의혹은 교육 최일선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교수분 나아가 국민의 양심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뭐 한 대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말이다. 이렇게 한겨레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뿐만 아니라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분도 지금 표절 논란에 휩싸여 있지요. 앞서 그 김명수 후보자의 논문, 제자의 논문과 거의 88%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송광용 수석의 논문도요. 유사도가 59%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유사도가 5%를 넘으면 표절로 보는데 말이죠. 예. 88%, 59%.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표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말고 또 드러난 게 있습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과거 똑같은 논문입니다. 이 두 개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예, 똑같은 논문. 이 송광용 수석은 서울교대 교육학과 교수 시절인 1997년 12월에 대학 정원의 자율화 방안이란 제목의 논문을 서울교대 부설 초등교육연구소가 발간하는 한국초등교육학술지와 한국고등교육연구회가 발간하는 고등교육학술지 두 곳에다가 동시에 게재했다는 겁니다. 제목, 목차 내용 똑같은 하나의 논문이란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였습니다. 예. 다시 한겨레 사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묻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저 몇 명의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며칠 만에 찾아낸 것을 수많은 인력과 첨단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지 않았다는 건 큰 문제다. 몰랐다면 극도로 무능한 거고 알고도 봐줬다면 철면 피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관행과 문제를 추상같이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길 바란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예. 최동욱 검찰총장 뒷조사는 잘했는데 말이죠. 예. 직무와 무관한, 이 직무와 무관한 부분에만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부총리 장관 후보자 또 청와대 수석의 논문 표절 논란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자 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지명자 아닙니까? 또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또 그 대상인데 한 명 또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세일보 보니까 이 양반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논문 자기 표절 논란입니다. 2004년에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 기사를 인용 표시 없이 2005년 박사학위 논문에 게재했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변명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역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 기자에게 표절은 법 위반 문제를 넘어서 고위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적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은 표절 문제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대학때 연구윤리 교육을 필수화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연구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김명수 씨 이분 같은 경우 또 송광용 씨 같은 경우 학자로서 이 논문, 연구 실적 이런 걸로 사실 발탁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표절이라면 이런 분들을 고집할 이유가 근원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김명수 후보자가 세계일보 기자와 통화했다는 내용이 좀 이채롭습니다. 예. 기자가 이렇게 묻군요. 예. 지난 13일에 예. 청문회 통과 자신이 있습니까? 예.
김명수 후보자가 말하기를 재산도 없고 베트남 참전 용사였다. 아들도 군대 다녀오고 부동산 투기나 위장 전입한 적도 없어 청와대 검증팀에서도 놀랐다고 하더라. 논문 검증을 못한 거군요. 그러니까. 청와대 검증팀에서 또 놀랐겠네요. 이번에. 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니 또 놀랐겠군요. 예. 그래요. 참, 이건 어떻게 이런 거를. 축구보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이 사람 학자면은 학자로서의 과거, 논문, 이거 당연히 들춰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요번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언론인으로 있을 때 무슨 논설을 남겼는지. 아니, 이런 것들을 검증 안 하고 왜 결까지를 검증한 거예요? 예. 정말 축구보다 재밌네요. 예. 예. 축구가 지금,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몇 대 몇 될 것 같으십니까? 1대0. 1대0. 1위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 보니까 말이죠. 나머지 장관들, 논문 표절과는 무관하지만 하여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장관으로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분이 KBS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서 SBS 기자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죠. 예.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가끔씩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현직 방송사 기자 시절, 그러니까 SBS 기자로 있을 때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뒤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1996년 10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보도 내용은 삭제가 됐습니다. 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은 정성근 후보자는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 기자인데 집에 다 왔다고, 그리고 술을 먹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현장 화면이 다 있는데 정성근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더 합니다. 세게 얘기했었다는 겁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는. 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파주엔가 아마 출마를 했을 겁니다. 예. 결국 낙선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정성근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공보위원을 지냈습니다. 정치인 신분으로 아리랑 TV 사장에 선임돼서 낙하산 사장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한편 김영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직 검사로 있던 1991년 10월에 서울지검 앞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간지 출입기자와 말다툼 끝에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그러니까 김영한 수석이 일간지 기자에게 예. 폭행을 가한 거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던 겁니다. 이 기자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는데, 이 상황이 심각한 게 맥주병은 뚜껑을 따지 않은 새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병으로 남의 머리를 이렇게 때린 거죠. 병이 산산조각이 났고 폭행을 당한 기자는 그때 입은 부상으로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자가 별도로 고소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기록에 안 남았는데요. 미디어 오늘에선가 이 기사를 다뤘던데요. 어제 단독 보도했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때린 이유가 예. 술을 강권을 해서 예. 안 마시겠다고 하니까 예. 때렸다고 예. 그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기자가 검사가 주는데 술을 안 받았다 예. 해가지고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예. 왜곡 장관, 표절 장관, 음주 장관, 맥주병 수석.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입니까? 예. 별의별 인간들이 다 발탁됐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들만 골라서 발탁하느냐. 이런 네티즌의 촌병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일단 문창극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계 좌장, 유력 당권주자. 누굽니까? 서청원 의원 아닙니까? 서청원 의원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문창극 후보자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권 핵심부의 기류 변화 속에
어제로 예정됐던 문창극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그리고 인사청문 요청서 국회 제출이 연기가 됐다는 점입니다. 예. 아니 뭐 문건 작업한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뭐 청와대 해명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인데 예. 정상회담이 아니 늦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워드 작업합니까? 진행돼서 재가 결재가 안 났다. 아니 뭐 우즈베키스탄 가는 건가요? 예. 거기하고 뭐 통신이 안 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알아서 좀 사퇴해라. 예.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서청원 의원의 사퇴 촉구가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3시쯤에 총리 후보자가 머물고 있는 창성동 정부 청사 별관 거기로 기자들이 몰려갔습니다. 사퇴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언 때문이죠. 예. 근데 뭐 문창극 후보자는 사퇴 생각 현재까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사퇴할 생각이 현재까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청문회 가서 국민에게도 또 국회의원에게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자기가 무슨 수로 그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미 문창극 후보자의 낙마에 대비해서 후임 후보군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문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2명의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 책임이 있는 김기춘 실장. 어떻게 될까요? 물러나야죠. 물러나야죠. 예. 사퇴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면을 보니까 말이죠. 제목이 이래요. 분위기가 바뀐 여당. 이대로는 문창극 청문회 통과 못해. 이랬다는 거죠. 김무성. 물이 성내면은 배가 전복한다. 홍문종. 문창극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이완구.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이러면 뭐 문창극 적극 옹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의총을 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의총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뭘 내린다는 것일까요? 그 당론으로 확정할지 아니면 개인 의사에 맡길지 이걸 결정하겠다는 건지 예. 혹은 문창극 후보자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도 불가합니다. 이런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건지. 예. 예, 하여튼 뭐 아무래도 성격상 비밀 의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 전달한다고 하면 이제 김기춘 실장 당신도 물러나시오 이런 의미인데 네. 예. 과연 뭐 그런 의견이 전달될 수 있을지. 우즈베키스탄과 통신이 닿는 대로 우즈베키스탄에다 연락하겠죠. 예. 동아일보가 오늘 사면에서 친박 맏형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 앞장서서 문창극 밀어내기 커지는 김기춘 책임론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실 여당이 왜 이러겠습니까? 730 재보선 아니겠어요? 예. 여기서 지면은 이건 뭐 치명타인 거죠. 뭐 레임덕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문창극으로는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입장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상상하기 싫겠지만 예.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회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친일파 총리를 이렇게 갖다 앉히고 고집한다면은 국민들이 새누리당한테 표를 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의 뜻을 수용해서 그냥 문창극 날린다. 뭐 당연히 이에 따라서 그 고리가 엮이듯 김기춘 실장도 아웃된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이 됩니다. 뭘 하더라도 레임덕의 그런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청와대로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를 자초한 저는 셀프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이런 청와대의 그런 판단 능력 결국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 수밖에 없다. 이 다중의 지성이 모여서 결론 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책임론 중심에 서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저 같으면 오늘 사표냅니다. 문창극보다 먼저. 그럼 뭐 문창극도 당연히 그만두겠죠. 예. 자, 한국일보 사면을 보니까 말이죠. 새누리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김기춘과 핵심 친박 몇몇이 나를 모함했다라는 어제 발언입니다. 예. 한 주간지, 그러니까 일요신문입니다. 일요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기춘 실장과 손에 꼽히는 몇몇 핵심 친박들이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독점하려고 한다. 나를 모함해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울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대선의 총괄 책임자였고 결국 선거에서 성공했다. 그런데 그 후부터 김기춘 실장과 연락이 안 됐고 친박 핵심 몇몇이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나를 비박으로 몰아냈다. 속으로 서운하다 못해서 분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공이 큰 사람이고 김기춘 실장도 너 아니었으면 어려웠다고까지 했는데 그럴 수 있나 싶었다. 라면서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예. 일요신문 기자 만나서 이렇게 흉금없는 얘기를 다 꺼내셨군요. 자, 정말 레임덕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권의 핵심부에 속한 실세로 꼽히는 이런 의원들도 이렇게 앞장서서 그 청와대 핵심 권력인 김기춘 실장을 흔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를 또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 조선동아 역시도 문창극 안 된다 이런 여권의 기류를 비중 있게 싣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는 문창극 관련한 사설이 없습니다. 또 내용도 보면은 심심합니다. 근데 이런 칼럼이군요. 김진 논설위원. 뇌물 전과자가 청문회 주재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 문창극 청문회의 특위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뇌물을 받아 감옥살이를 했던 이들 중에 한 사람인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청문회를 주재할 자격이 있는가? 국회 청문회는 국민의 신성한 명령인데 그런 엄중한 역할을 담당할 위원장 자리에 청와대 비서실장 때 1억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청문회를 주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의식과 과거에 대해서 검증다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중앙일보가 M1 청문회 특위위원장만 때려잡고 있습니다. 예.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당 당대표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칼럼을 쓰지 않았죠. 예. 그렇죠. 차떼기에 그 주범 아닙니까? 또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친박연대 대표로 있을 때 그 공천원금 받았잖아요. 예. 아, 그런 사람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려 하는 거. 이것도 비판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M1 특위위원장 하나 때려잡는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중앙일보. 오늘 상당히 옹색해 보입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 홀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죠.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불법 선거 자금을 전달한 혐의 말입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정치 특보로 활동했던 이병기 씨. 당신이 그 자유민주연합 총재로 있는데 그 이회창 후보를 좀 지원해달라 라면서 이인재 당시 자민련 총재 권한대행에게 찾아가서 기업들로부터 불법 모금한 5억을 전달한 혐의, 그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단순 전달책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기소 처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벌금 1,0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예. 벌금 1,000만 원을 냈다는 게 뭡니까? 기소됐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수사팀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자금 전달 사실을 자백해서 약식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결국 전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차떼기 전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서 예. 그 1,000만 원을 납부했겠죠. 예. 예. 이런 분이 사실은 이 지금 대선 개입으로 해서 무리를 빚은 국정원을 쇄신할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대선 개입의 원조 아닙니까? 이병기 씨. 이 2002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북풍 조작 거기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말이죠. 재판장에도 섰던 그런 이병기 씨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국정원을 쇄신할 역할을 담당한다? 이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월드컵보다 또 재미있는 뉴스 하나 있죠? 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예. 승용차에서 도난당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측은 도난당한 가방에 현금이 2천만 원이 들어있고 이 돈은 변호사 비용으로 쓰려고 집에 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근데 가방에는 현금 3천만 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밝혀졌고 현금 다발은 모두 띠지에 은행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나왔다. 이런 해명을 믿기 어려운 것이죠. 본인도 그 가방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몰랐던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박상은 의원이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그 사실이 확인됐죠. 고소자인 전 비서는 월급 절반을 후원금으로 내도록 했고 비서를 그만둔 뒤에도 월급을 받게 한 뒤 다시 이 박상은 의원 후원의 통장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박상은 의원 승용차에서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돈 뭉치의 성격 이걸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그런 의혹 이것도 털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겠죠. 이런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 13면 기사를 보면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업계의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박상은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상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현역 의원으로서는 올 들어 처음입니다. 예. 이 아들 집도 압수수색했더니 한 6억 나왔다고 하죠? 현금이요? 예. 예. 가정집에서 수억 대의 현금을 보관한 것 자체가 의문인데다 게다가 박상은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 등을 통해서 기업에서 받은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을 가능성, 즉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은 이 돈뭉치들에 묶인 은행 띠지를 근거로 해서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6면을 보면 말이죠. 1시간에 10대도 안 다니는 자전거 도로에다가 1조를 쏟아부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뭐 자전거 도로 하면 또 4대강 도로가 생각이 나고 말이죠. 4대강에서도 실제로 뭐 거의 활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밖에는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날 좋은데 자전거 타고 나오세요. 뭐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던 분 아닙니까? 예, 돈 없다면서 무상급식 못한다. 혁신학교 못한다. 이러던 이 새누리당 정권. 이 자전거 도로에 쏟아부을 돈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0대0의 스코어는 유지되고 있고 후반 8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그리고 월드컵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신임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이병기,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내정자는 외교관 출신이지만 1985년 전두환 민정당 총재 보좌 역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의전수석 비서관,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2007년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인선을 환영했습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춘 데다가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터여서 중간에 이 소리가 들어간 부분에 이병기 씨의 숨은 과거가 있지요. 네, 권영애 전 안기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안기부의 부풍 공작 전모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이병기 전 안기부 2차장이 북풍 조작 사건과 관련해 어젯밤 검찰에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차장은 안기부 해외 담당 책임자였으며 지난 대선 당시 윤홍준 씨의 김대중 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드러난 이대성 해외조사실장의 직속 상관입니다. 이 사건에 권영애 전 안기부장을 정점으로 국내 담당의 박일용 1차장과 해외 담당의 이병기 2차장 등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연계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2002년 대선 때에도 역할을 하셨고 자민련 이인재 의원이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됩니다.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이 건네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였던 이병기 씨는 사과 상자 2개에 5억 원을 담아 이인재 의원의 특보였던 김윤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논평.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검찰에 의해서 기소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봐주기 수사의 특혜를 입었고 따라서 당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명백히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 뉴스가 보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16대 대선 자금 수사 당시 이 불법 자금을 전달했지만 역할이 가벼워 사법 처리는 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확인 결과 벌금 1,000만 원을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돈 전달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나 그 경위가 어쨌든 간에 지난 시절에 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도 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원세훈, 남재준에 이어 대선 개입의 원조격 인물을 국정원장에 앉히려는 것입니다. 대선 개입이 차떼기에서 사이버 찌라시로 진화했음에도 인사 발탁은 과거로 퇴행하고 있습니다.